타파로 논밭 90헥타르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농민들의 시름이 큽니다. 장수에서는 사과값이 폭락해 재배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보호시설 강제 입소 조치에 반발이 컸는데 자립지원 대책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분야 세계적 석학의 진단과 조언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도내에 남긴 상처가 작지 않습니다. 2주 만에 찾아온 불청객 태풍에 지붕이 뜯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수확을 앞둔 농민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무주 산골마을의 한 목조주택인데 지붕이 비닐하우스를 덮쳤습니다.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묵직한 철판 지붕이 종이 널빤지처럼 떨어져 나간 겁니다. 갑자기 와장창창창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께 이게 떨어지고 밤에도 잠도 못 잤어요. 태풍이 붙는 데다 고정도 헐겁게 돼 있다 보니 지붕이 뜯기고 아예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과수 농가에도 태풍 피해를 입어 사과나무는 뿌리가 다 드러나 꺾여버렸고 다음 달이 수확기인 만생종 후지 사과는 무르익기는커녕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금 40~50% 내가 봐서는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지금 좀 이제 괜찮게 수확이 되겠다 했더니 뭐 또 바람이 망가뜨려 버리네. 무주 덕유봉에 초속 28m, 고창에도 초속 13m의 강풍이 불면서 서해안과 산간 지역에만 가로수 300여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바다는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당연히 많이 불고, 그리고 산간 꼭대기도 바람이 높은 곳일수록 많이 불어요. 그런 것 보고 이제 지형적인 영향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전라북도엔 사흘간 평균 124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2주 만에 태풍에 논밭 90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벼가 쓰러져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걱정입니다. 침수되거나 쓰러진 벼에서는 벼 아래 싹이 트는 수발화라든지 쌀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맑은 물로 씻어주고 병해충 방제도 하시는 것이 17호 태풍은 모두 소멸됐고 현재 필리핀 해상에서 또 다른 태풍이 발달 중인데 기상청은 동쪽 해상에 태풍으로 인한 고기압대가 남아있어 추가 태풍이 우리 쪽으로 접근할 기압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태풍으로 일부 낙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과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장수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비껴가면서 낙과 피해가 10% 수준에 그친 데다 다른 과일 농사도 풍년이기 때문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군 장수읍의 한 사과 농장. 나무가 뿌리째 뽑힐 만큼 위력이 컸던 이웃 무주와 달리 탐스러운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강풍이 비켜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과일은 전체적으로 10%가 채 되지 않아 사과는 여전히 예년을 훨씬 웃도는 풍년 농사입니다. 지금 홍로 작황도 좋지만 후지 작황도 상당히 좋고 어떤 해에 비해서라도 많은 양이 생산될 것이다라는. 장수는 추석을 겨냥한 조생종 홍로가 주종인데 명절이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팔지 못한 사과가 쌓여 있는 형편. 한 달 뒤면 부사 품종이 출하될 예정이어서 현재 경매가는 10kg 중품을 기준으로 7,000원 선, 예년의 3분의 1 이하로 추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여름 비교적 양호한 날씨에 포도 등 다른 과일도 줄줄이 출하를 앞두고 있어 가격을 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작년 같으면 추석에 반절이나 팔았는데 지금 올 같으면 비가 한 20일 동안 오다 본 게 가격이 이제 폭락되고. 부사 품종 수산지인 대구 경북도 낙과 피해가 많지 않아 농가들은 지인을 통한 택배 판매 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수원시청으로 오늘 5톤차로 한 차 1,000박스 정도가 나갔고요. 우체국 택배에 하루에 지금 주문되면 7,500건 정도 되거든요. 한때 명절이면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했던 장수 사과. 하지만 추석과 날씨에 따른 가격 등락이 너무 커서 명절 대목만이 아닌 사계절 일상 소비를 위한 새로운 농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후 처음으로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각종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각종 서류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당시 삼성은 경영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평가를 부풀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부채를 숨긴 채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주주 등은 이를 토대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1대 0.35를 받아들였고 이 부회장은 안정적으로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운용실과 운용전략실, 본부장실 등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연금 측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행을 안기신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10시간 가까운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부정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베델 장애인의 집에서 학대를 받던 장애인들을 장수군이 일방적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려 해 대책위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주시가 피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상당수 다른 시설 장애인들도 의지와 상관없이 입소해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베델 장애인의 집에서 학대에 시달리던 지적 장애인 최모 씨는 최근 전주 시내에 작은 보금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중증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립을 위한 생활체험과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마트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직접 사기도 하고 방 청소 등 일상생활도 스스로 해내고 있습니다. 제 생활관 좋고 바닥은 잘 걸레야 하거든요. 혼자 사니까 괜찮고. 베델 장애인의 집에서 강제노역과 상습폭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올해 초. 원장과 이사장은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지만 시설 장애인들 거취 문제로 대책위와 장수군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당수 장애인들이 베델 장애인의 집으로 옮기기 전 다른 시설에서도 폭행을 당하는 등 여러 곳을 전전하며 학대를 당해왔지만 장수군이 이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려 했던 겁니다.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서비스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시설에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하지만 최근 전주시가 이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베델 장애인의 집 학대 피해자 10명이 자립지원금과 함께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아 전주시의 보금자리를 틀게 됐습니다. 장애가 심한 사람이든 경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우리 동네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각자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소한 비율은 2017년 기준 67%, 이 중 시설에 나가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6%나 됩니다. 특히 시설 장애인들은 상당수 언어와 신체폭력, 강제노동 등의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꺼번에 모여 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인권 침해당해도 그 누구도 사회에다 호소하지도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수용 중심인 장애인 정책을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방향을 바꿀 것을 정부에 권고한 상황. 이번 베델 장애인의 집 사례가 시설을 전전하며 이뤄지는 장애인 학대의 고리를 끊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결국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 사태는 장애인 보호에 새로운 관점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탈시설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콘로이 교수와 사전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Firstly, what is deinstitutionalization and why is it necessary? The idea of deinstitutionalization is moving people from large, isolated homes into small, integrated homes in regular neighborhoods. Right. It's a concept that is sweeping the entire world in our generation and has had immensely positive outcomes.
Well, then we would like to talk about that. What are some of the positive outcomes of deinstitutionalization? When people move from institutional to community homes, they experience changes in relationships, more friendships, more contact with family, more with neighbors, and independence skills. People learn to do more for themselves immediately and quickly, and they keep learning year after year. And the other outcomes like health, living longer. Every outcome that we've ever measured is better in the community, and we have 40 years of research on this in 20 countries. However, in Korea at the moment, there still are concerns and disagreement on this issue. What could be the cause of such opposition? There should be concerns, and people should be worried because it can be done wrong. Deinstitutionalization was done badly in the United Stat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different from intellectual disability, people with psychosis, schizophrenia, severe depression. We did it very badly, and people are homeless and in jails. But in U.S. and many other countries, deinstitutionalization was done well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now they are happier, safer. It is everyone's right to be among humanity, not separated. Okay. Are there any words of advice that you can give to the Korean people? Certainly. This movement is part of an international movement, so first, let us be aware th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ays that institutions are not a good place for children or adults. Secondly, avoid the mistakes of other countries. We move people from large institutions into small institutions. That's a mistake. We can do better. The closer we get to the look and feel of a family, the better the quality of life in every study yet done. But also, there's a very great danger in large facilities all over the world, in prisons, nursing homes, camps for prisoners of war. In all these large places, abuse happens. And it is inevitable. It happens every time, in every culture. You put a lot of people together, separate from society, and bad things happen. We must stop doing that. Take that same money and spend it in different ways. It takes creativity, and it's not easy. But it has been done, and is being done all over the world.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oday. That was great. So brief.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5살 A씨 등 5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25살 B씨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전주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는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약 600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29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 최근 문제가 된 영국과 독일의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에 20억 원을 투자해 최대 67%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와 함께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재단은 해외 투자로 그동안 수익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 무리를 빚게 됐다며 자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가 꾸려질 전망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시도의원 등은 간담회를 갖고 롯데에게 특혜를 주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의 개발 방식은 도심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외지 자본을 배제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경기장 개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군 하사관이 군무를 이탈해 군경이 합동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공군 제38 전투비행전대 소속 A 하사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돼 현재 해당 부대와 군산경찰서에서 시내 PC방과 모텔, 찜질방 등지에서 A 하사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A 하사는 비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새벽 여자친구, 가족과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내 아동학대와 재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모두 1,500여 건으로 최근 5년 사이 1.7배가 증가했습니다.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 재학대는 지난해 300여 건으로 같은 기간 2.2배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나 재학대가 80~9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에 반대하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